어서 오세요. 제가 요즘에는 신춘문예에 당선된 작품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요. 최근 거 2018년 거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2015년에 당선된 것들이 제 취향에 잘 맞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불교신문, 2015년 불교신문에 당선된 문서정 씨의 밤의 소리 읽어볼게요. 나는 밤에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것은 밤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가령 마른 잎사귀와 마른 잎사귀들이 바람에 부딪혀 가랑가랑한 기침 같은 소리를 내는 것. 느티나무 둥치에 매달려 있던 매미가 허물을 벗는 소리. 눈송이들이 철대문 위로 싸그락싸그락 내려앉는 소리. 육중한 트럭이 차도 위로 달려드는 고양이를 밟고 지나가는 소리. 양탄자처럼 납작해진 고양이가 차도 위에서 마지막 신음을 내는 소리들을 들을 수 있다. 나는 왼쪽 귀가 없다. 귀가 있어야 할 곳에 수박씨만한 작은 구멍만 있다. 벽을 마주보고 모로 눕는다. 나는 어둠 속에서 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벽을 더듬는다. 작고 도롤한 것들이 만져진다. 베이지색 바탕에 노란색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엠보싱 벽지를 만지면 꽃잎들이 손에 가득 들어온다. 나는 그것들을 귀라고 상상한다. 굳이 세어본다면 좋기 1000여 개는 되지 않을까. 아주 작고 귀여운 꽃잎들은 새끼짐승의 귀, 큰 꽃잎들은 크고 울퉁불퉁한 귀, 끝이 뾰족한 꽃잎들은 톱니바퀴처럼 날카롭게 생긴 동물의 귀라고 생각한다. 귀들이 온 방안을 돌아다니다 내 몸에 내려앉는다. 머리카락, 손톱 끝, 어깨, 둔부, 음모 위에 앉는다. 1000개의 귀들이 1000개의 상처를 가진 나를 위무하는 시간이다. 나는 그것들을 가만히 쓰다듬어준다. 1000개의 귀 속으로 차도의 소음들이 빨려 들어가고 사람들의 소리가 흘러들어간다. 희명 씨는 왜 맨날 밤 근무를 자청해서 할까? 자원봉사자가 반납된 도서카트를 밀고 다니며 책을 제자리에 꽂다 말고 철학서가 코너에 서 있는 사서 H에게 뜬금없이 묻는다. 수당을 주니까 하는 거죠. H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묻는다는 듯이 살짝 퉁을 주듯 말한다. 아니, 저렇게 젊고 예쁜 아가씨가 왜 밤도 휴일도 없이 자원에서 근무를 하느냐 말이에요. 면장갑을 벗으며 자원봉사자가 한 번 더 묻는다. 아니, 정말 몰라요? 희명씨 청각장애인인 거. 가족도 없고 애인도 없는 사람이 밤근무라도 해서 돈이라도 벌지 뭐 하겠어요? 거기다가 희명씨는 성형 중독자라고요. 매년 전신 피부 재건 성형을 해대는데 돈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H가 비밀이라도 털어놓는 양 은밀한 목소리로 답한다. 저녁 식사 후 도서관 종합자료실 데스크에 앉아 컴퓨터로 신간 도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나를 두고 두 사람이 설전을 벌인다. 그들은 내가 당연히 들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내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나는 다 듣고 있으면서도 못 들은 척한다. 씨발이라는 욕이 목구멍 바로 아래까지 치밀고 나왔지만 도로 삼켰다. 대신 H의 이름을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고 날짜, 요일, 시간, 그녀가 나에 대해 한 신체 비하 발언을 그대로 기입한다. 이런 걸 공격적 수비라고 하는 거다. 누구든 나를 공격하면 나는 100배, 1000배로 되갚아준다. 얼음도 이빨이 있다는 걸, 나무 그늘도 날카로운 손톱이 있다는 걸 H는 곧 알게 될 것이다. 난 8살 때 6급 청각 장애인 판정을 받았고 작년에 새로 5급 청각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으로 50cm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는 듣지 못한다. 손을 귀에 갖다 대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들을 수 있다. 복잡한 차도의 경적 소리, 초인종 소리, 도서관 사무실 바닥에 유리컵이 떨어지는 소리 등은 희미하게 들을 수 있다. 오른쪽 귀에 보청기를 끼면 차경적 소리, 초인종 소리 등을 조금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 청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언젠가는 양쪽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청력이 서서히 회복되리라는 헛된 희망을 품어본 적이 없다. 이미 8살에 세상의 어둠을 모두 보아버렸기 때문이다. 터무니없는 희망을 버려야만 세상을 그럭저럭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도 그때 깨달았다. 8살 이후로 왼쪽 귀에 인조 귀를 부착하고 다녔지만 실제 귀가 아니라 인조 귀라는 걸 누구라도 알 수 있었다. 나는 밤에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것은 밤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가령 마른 잎사귀와 마른 잎사귀들이 바람에 부딪혀 가랑가랑한 기침 같은 소리를 내는 것. 느티나무 둥치에 매달려 있던 매미가 허물을 벗는 소리. 눈송이들이 철대문 위로 싸그락싸그락 내려앉는 소리. 육중한 트럭이 차도 위로 달려드는 고양이를 밟고 지나가는 소리. 양탄자처럼 납작해진 고양이가 차도 위에서 마지막 신음을 내는 소리들을 들을 수 있다. 낮 시간에 봉인되었던 소리가 밤이 되면 스스로 빗장을 열고 나에게로 달려온다. 여러 소리 중에서 가장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죽음이 깃든 소리이다. 수심에 찬 깊은 한숨 소리. 중환자실 침대 난간을 붙잡고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등은 더 잘 들린다. 두 무릎 구부리고 두 손바닥 모아 천수관음 앞에서 빌며 아뢰입니다. 전개의 손에 있는 전개의 눈. 그중 하나를 덜어서 우리 희명이 불쌍한 내 새끼에게 귀 하나 만들어 주옵소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늙은 목숨은 거두어 가시고 점지점은 내 새끼 청력은 살려주시옵소서. 할머니는 사찰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기도를 했다. 길가 장승에서나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나 교회 첨탑 위에 십자가를 보고도 언제나 나를 위해 기도를 했다. 할머니는 당신의 염원대로 늙은 당신의 몸을 외제차가 거두어가게 하셨다. 젊은 내게는 수억의 보상금이 주어졌다. 외제차가 할머니를 치었는지 운전자의 말대로 할머니가 차도로 뛰어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니까.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나는 바람이 창틀을 흔들고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길고양이가 이웃집 담을 넘어가는 소리도 들었다. 새벽엔 앞집 현관문 우유주머니에 500ml짜리 우유가 담기는 소리. 삶을 한번 훌렁 뒤집어봐! 하며 다리 위에 서서 어떤 남자가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그날부터 내게 세상은 들리는 세계와 들리지 않는 세계, 밤의 세계와 낮의 세계로 확연히 구분되었다. 포구에서 들리는 파도의 철썩거림을 들으며 눈을 감는다. 현관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앞집 1003호 부부의 애들 성적 걱정, 은행 대출금 상환 계획 등을 의논하는 소리, 옆집 1005호 청년이 문을 여닫는 소리, 벽에 무언가를 탁탁탁 던지는 소리, 아래층 904호 여자의 교성이 고스란히 들린다. 8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50대 아줌마의 교성 치고는 꽤 섬세하고 농염하다. 나는 귀를 막는다. 평범한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밤의 소리를 지각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적대감과 세계에 대한 불안감을 더 높이 쌓는 일일 뿐이다. 할머니의 따스한 손이 그립다. 가칫한 손으로 왼쪽 귀부터 화상난 자국을 달아 내 몸을 어루만지며 나지기 읊조리던 할머니의 기도문을 인용해 주문을 외워본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밤의 소리들은 거두어 가시고 낮의 소리들을 들려주소서. 나는 PC 시청 내 도서관에서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다. 공공기관 장애인과 귀화 외국인 의무고용 할당제가 생기고부터 운하의 도시이고 철강의 도시인 PC의 시청에도 장애인이 2명, 귀화 외국인 1명이 채용되었다. 장애인 공무원 2명 중 1명은 계약직 구급사서인 나이고 또 1명은 시청 문화동 갤러리실에 근무하는 큐레이터 조승우 실장이다. 그는 프랑스 유학 중에 스키 사고로 2 다리를 잃은 후천적 장애인이다. 그는 사고 전에도 유능한 큐레이터였고 사고 후에도 유능한 큐레이터이다.
들리는 세계와 들리지 않는 세계, 둘 다를 경험하고 있는 나와 두 다리로 걷는 세상과 휠체어 다리로 걷는 세상을 다 경험해본 조 실장은 가깝게 지내는 사이다. 조 실장은 35살로 하얀 피부에 조각상 같은 이목구비에 붉은 입술을 가졌다. 남자가 붉은 입술이라니. 데이트 상대로는 분에 넘치는 남자였지만 우린 이따금 데이트 비슷한 걸 한다. 주로 미술관에서 설치 미술을 감상하거나 소극장에서 연극을 보는 정도이다. 그는 절대로 내가 휠체어를 밀도록 하지 않았다. 운전도 요리도 뭐든 직접 했다. 그는 내가 그보다 키가 훨씬 크다는 사실에도 기죽지 않았다. 둘이 종종 거리를 걸을 때면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휠체어를 탄 남자와 키가 170cm인 여자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다들 이상스럽게 쳐다보았다. 게다가 나는 종종 수화를 하기까지 하니 더 기이하게 보였을 것이다. 조 실장이 오늘 저녁 나를 초대했다. 그의 오피스텔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자는 거였다. 그와 함께 있을 땐 사람들의 시선이 늘 부담스러웠는데 그의 오피스텔에서의 데이트는 최소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할 수 있어 좋다. 그의 집에 가기 전에 오래도록 샤워를 했다. 가슴 라인과 힙 라인에 옅은 꽃무늬 패턴이 들어간 캘빈 클라인 제품의 브래지어와 팬티, 짧은 누드톤 슬립을 갖춰 입었다. 왼쪽 귀부터 왼쪽 가슴까지 연하게 파운데이션을 발랐다. 할머니의 사망 보상금으로 피부 재생 수술을 매년 받고 있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했다. 내 갈비뼈인 연골로 귀를 만들어 붙이는 성형수술도 하려고 했으나 진짜 귀의 모양이나 기능과는 매우 다르다는 담당 의사의 말을 듣고 포기했다. 남자와 가정을 꾸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보겠다는 꿈은 생각조차 해본 적 없지만 그와의 만남은 늘 나를 설레게 했다. 나는 오늘 밤 거추장스러운 내 처녀성을 파괴해버릴 생각이다. 물론 그가 원한다면 말이다. 내가 원해야 하는 건데? 그의 오피스텔은 스틸하우스가 많은 동네에 있었다.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입주할 수도 없는 70평대 고급 오피스텔이었다. 정문에서 보니 형상감 물줄기가 유유히 흘러가는 것이 보였다. 어느새 어스름이 깔려오고 있었다. 소리들이 귓가에 쟁쟁 울리기 시작했다. 새들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는 소리, 가로수잎들이 바람에 살랑대는 소리, 어스름을 안고 투명하게 흘러가는 강물 소리가 기분 좋게 귀에 감겼다. 오른쪽 유드가 바람에 날리는 원피스 자락처럼 부풀어 올랐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나를 쑥스러운 듯 맞이했다. 어서 와. 낮 동안 소리가 삭제된 채로 보이는 그의 모습만 보다가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편안하고 따뜻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익숙한 동작으로 냉장고에서 볼을 꺼냈다. 볼 안에는 정사각형으로 큼직하게 잘라 갖은 양념과 술에 미리 재워둔 고기가 들어있었다. 그가 고기를 볶고 상을 차리는 동안 나는 눈을 감고 음악을 듣고 있었다. 희명아, 슈베르트 피아노 연주곡으로 준비했어. 볼륨을 최대치로 높였어. 들려? 그가 나를 정면으로 쳐다보며 입모양을 크게 해서 말했다. 수화를 배울 동안은 입모양을 크게 해서 말할 테니 이해해달라고 했다. 귀가 몹시 따가웠지만 나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자막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나는 기네스를, 그는 양주를 마셨다. 희명아, 너를 좋아해. 그가 입을 크게 벌려 또박또박 천천히 말했다. 나는 그의 입술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로, 머리카락으로, 목덜미로, 가슴께로 내려왔다. 갑자기 그가 동작을 멈췄다. 조명등을 켰다. 왼쪽 귀에 피부 전용 접착제로 단단히 부착해 놓았던 인조 귀가 그의 소나귀에 들어있었다. 그가 내 왼쪽 어깨에 걸쳐져 있는 슬립끈을 거칠게 내렸다. 왼쪽 머리카락을 귀 뒤로 쓸어넘기더니 윽!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게 뭐야? 도대체 이 물건은 뭐야? 왜 말 안 했어?
이건 반칙이야. 나는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감싸며 그를 빤히 쳐다봤다. 당신이야말로 반칙이야. 불부터 끄라고. 그리고 하나씩 물어보란 말이야. 이 병신 새끼야. 그의 동공이 커지더니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 순간이었다. 그가 나의 뺨을 때린 건. 병신이라고 말하지 마. 네가 아니라도 숱하게 듣는 말이야. 왜 말하지 않았어? 이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어.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당혹감과 배신감으로 가득 찼다. 병신, 술만 마실 줄 알지 여자 마음은 마실 줄도 모르는 병신 새끼. 나도 그의 뺨을 때렸다. 병신이라고 말하지 말랐지? 넌 나를 속였어. 나를 속였다고! 그가 한 번 더 내 뺨을 쳤다. 언제든 말을 하려고 했어. 속인 건 아니라고. 당신이라면 날 이해해 주리라 믿었어. 나는 발악하듯 대들며 그의 뺨을 한 번 더 갈겼다. 그의 심장이 격하게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도 고스란히 들어야 했다. 누구든 나를 치면 피범벅이 되도록 곱절로 되갚아준다. 이것이 8살 이후 내가 세상을 견뎌온 방법이다. 나는 무엇을 간절히 원해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무엇을 간절히 원하기 전에 내가 그것을 원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언제나 고개가 저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 실장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싶지 않았다. 그를 간절히 원했다. 설령 조 실장이라 하더라도 나를 치면 나는 물어뜯을 수밖에 없다. 방에 불도 켜지 않은 채 탈진하듯 침대로 가 눕는다. 고작 3시간 동안 조 실장 집을 다녀온 것 뿐인데 오랜 시간 먼 공간을 건너온 것 같다. 목덜미 뒤로 눈물이 흘러내린다. 손으로 벽을 더듬는다. 어둠 속에서 귀들이 돋아난다. 무수히 많은 귀들이 허공에 떠다닌다. 작고 앙증맞은 귀들이 귀갯말로 속삭인다. 울지마, 울지마. 귀들이 내 눈물을 핥는다. 귀들이 하나씩 벽 속에서 태어날 때마다 내 울음은 줄어든다. 페니스 크기만한 귀가 질 속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온다. 질 깊숙이 파고들어 오랫동안 머무른다. 들떠오르는 옅은 신음이 1000개의 좁은 달팽이관 속으로 은밀하게 숨는다. 밤 9시. 자원봉사자가 반납 도서 카트를 데스크 앞으로 밀어두고선 퇴근을 한다. 도서관 종합자료실은 조용하다 못해 적막하다. 시청 내에 있는 이곳 도서관은 열람실이 따로 없다. 종합자료실 중앙에 원탁 테이블과 의자가 구비되어 있고 장방형 각 코너마다 긴 책상과 의자가 구비되어 있어 책이나 신문 등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아직 서너 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날 이후로 조승우 실장에게서는 연락이 없다. 같은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그가 있는 갤러리실은 문화 1동이고 이곳 도서 자료실은 문화 2동에 있어 부딪힐 일이 없었다. 나도 모르게 자꾸 휴대폰에 눈길이 간다. 메시지 창을 자주 확인한다. 충동적으로 그에게 먼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면 휴대폰을 서랍 깊숙이 넣는다. 종합자료실은 내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와 차도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과 자료실 복도에 설치된 자판기 동전 투입구에 누군가 동전을 집어넣는 소리만이 들린다. 종합자료실 옆 자료조사실에서 스카치 테이프 뜯는 소리가 계속해서 난다. 두런두런한 말소리도 간헐적으로 새어나오고 있다. 자료조사실은 사서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다. 도서 라벨을 붙이거나 파손된 도서들을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 정비하거나 신간 서적들과 폐기될 전기 간행물들을 보관해 두는 곳이다. 나는 진작부터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유난스레 스카치 테이프 뜯는 소리는 견디기 힘들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다. 진통제를 먹어야 겨우 진정이 되곤 했다. 숨을 죽이고 발끝으로 걸어가 자료조사실 문을 소리나지 않게 열었다. 간접 조명만 켜져 있다.
CCTV 사각지대에 있는 코너 벽 쪽에 남녀가 마주보고 서 있다. 사서 H와 홍보실 주임 K다. K가 PC 홍보용 스토리텔링 책자 발급권을 모 출판사에 전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얘기를 하고 있다. 나는 스마트폰 동영상 버튼을 누른다. K가 돈 봉투를 H에게 건네더니 포옹을 한다. 이어 입술과 입술이 부딪히는 소리, 혀가 혀를 깊숙이 흡입하는 소리, 바지 지퍼를 내리는 소리, 선이 굵은 K가 내는 낮은 탄성, H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옅은 신음이 들린다. H가 여자였군요. 아까 H를 남자로 말했는데. 내가 들어온 줄도 모르는 그들은 하던 짓을 멈추지 않는다. 내일 아침이면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동영상이 올라올 것이다. 둘 다 기혼인 그들은 분명 중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나는 받은 건 반드시 곱절로 갚는다. 상처밖에 없는 나에게 또 한 줄의 상처를 남긴 동료의 아픔을 비아냥거린 H를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 피곤에 쩔은 몸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 뒤에서 향수 냄새가 난다. 아래층 904호 여자다. 밤마다 남편에게 잔소리를 해대다 교태를 부리다 하는 여자다. 웃음이 난다. 여자가 1004호 아가씨네 하며 따라 웃는다. 오늘 많이 덥죠? 물빛 원피스 참 곱네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이 머쓱하게 있기가 겸연쩍었던지 여자가 먼저 인사말을 건넨다. 나는 눈인사만 건넨다. 나는 아래층 여자의 경제 사정이며 부부 사정을 낱낱이 알고 있기에 쿡! 자꾸 웃음이 난다. 여자의 얼굴을 찬찬히 살핀다. 여자의 얼굴 주름을 살펴보는 중이다. 여자는 지난 주말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바르면 10년쯤은 젊어진다는 왕후의 품격을 갖춘 여성들만이 바를 수 있다고 광고를 해대는 동안 크림을 50만 원 주고 샀다. 그날 밤 여자는 밤늦도록 여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카드값을 걱정했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눕는다. 휴대폰을 침대 협탁 위에 두었는지 확인한다. 아직도 조 실장에게서는 연락이 없다. 벽 너머에서 소리가 난다. 무언가 뾰족한 기구로 책상 위를 찍어대는 날카로운 소리이다. 늘 이맘때쯤이면 나는 소리이다. 이 아파트로 이사온 3개월 전부터 줄곧 듣던 소리이다. 내 침실과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1005호에서 나는 소리이다. 나는 1005호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다. 1500세대가 넘게 모여 사는 복도식 13평 주공아파트. 1005호 입주민과 나는 벽 하나를 공유하고 있다. 이어 벽에 뭔가 부딪혔다가 방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아마도 파손될 염려가 없는 가벼운 물건들일 것이다. 방금 1005호 방에서 젊은 남자가 볼펜 같은 걸로 책상 위를 찍어대다 책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벽으로 던졌을 것이다. 이어 그가 벽 쪽으로 아주 딱딱한 질감의 작은 물건을 연속적으로 던지는 소리. 방문을 열고 나가 화장실 문을 여다는 소리가 여과 없이 들린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침대 위로 몸을 던진다. 정확히 말한다면 그는 아마도 침대 위에 12시 20분 자세로 누워있을 것이다. 그가 다리로 이불을 감는 소리. 몸을 뒤척이는 소리를 미루어 그의 자세까지 알 수가 있다. 오늘 밤도 또 숙면에 취하긴 그른 것 같다. 그가 밤새 잠을 잘 자줘야 나도 편히 잠을 잘 수 있다. 밤의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부터 침대에 눕는 것이 두렵다. 소리들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 그럴 때면 어쩔 수 없이 솜으로 오른쪽 귀를 막거나 이어폰을 끼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밤의 소리들은 거두어 가시고 낮의 소리들을 들려주소서. 자장가처럼 주문처럼 100번쯤 외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지금 중간 조금 넘게 읽었어요.
웬만하면 끊지 않고 한 번에 다 읽고 싶은데 보통 이 정도쯤 읽으면 제가 목이 아프고 발음이 점점 꼬이기 시작해서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읽어주는 예니밍 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슥? 새들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는 소리. 새들이 허공을 가르며 왜 이러세요? 설령 조실장이라 하더라도 나를 치면 나는 물어뜯을 수밖에 없다. 설령 조실장이라 하더라도 나를 치면 나는